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삶을 새롭게 탐구하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담은 작품을 선보이는 작가이다. 오늘 여러분과 만날 유인채 시인을 가리켜 이종섭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 2023년에 펴낸 그녀의 시집 흙두름이 날다에서는 공강규 시인은 류인채 시인은 친식물성 시인이다. 식물을 형상화하는 감각이 아름답고 극찬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인천을 담은 시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인들이 극찬하는 시인은 어떤 분일까? 저도 시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 너무도 만나고 싶은 한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류인채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40년 넘게 인천 사람으로 살고 있고요. 30년째 인천 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인채 시인입니다. 네. 그 2000 글쎄 이제 류인채 시인을 만난다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여성 시인을 만나니까 특히나 왠지 또 이렇게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사실 좀 몸가짐도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 시인의 눈으로 보시면 아무래도 시적인 표현들이 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우리 공감국제 라디오 청취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기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살며 인천에서 시를 쓰고 있지만 저 인천 시민들과 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네네. 기껏해야 문인협회에서 제작하는 작품집 또 시집 등을 배포하는 정도인데 이런 기회가 너무나 기다려졌습니다. 네, 앞으로 좀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 거예요, 저희요. 네, 고맙습니다. 많이 좀 널리 알려주세요, 네. 시인 여러분들에게. 네. 2023년이면은 작년이었잖아요, 네, 그죠? 네. 흙두름이 날다라는 네. 아주 제목도 너무 고혹하고 네. 너무 멋진 것, 좀 우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고운 시집을 펴내셨는데 그 시를 제가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인천의 모습이 참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의 시집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시집입니다. 보이시나요? 너무 예뻐요. 색깔이 예쁘죠? 네, 디자인을 너무 예쁘게 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천년의 시작에서 나왔는데 이 디자인의 기본 틀은 출판사에 있는 것이고 색깔은 제가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색깔을 그럼 직접 우리 네, 류인채 직접 제가 시인께서 고른 건데 한창 코로나 블루에 우리가 굉장히 우울한 시기였기 때문에 뭔가 희망적이고 아름다운 이런 그 약간 보랏빛, 네. 분홍이 섞인 보랏빛 네, 그런 네. 색을 제가 일부러 골랐습니다. 네, 제가 좀 성년지명이 있나 봐요. 저도 약간 여기 약간 분홍색이긴 하지만 약간 보랏빛을 띤. 좋아하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왠지 이걸 입고 싶었어. 네, 벌써 네. 통한 게 있는 네, 것 통했어요.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2019년 연말에 이제 그 늦가을에 네 번째 시집을 출간을 했었어요. 네네네. 계절의 끝에선 피에타라는 시집을 출간하고는 곧바로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와서 갑자기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모든 것이 막 재편성되고 우울하고 막 이런 시기가 왔었잖아요. 그때 저희도 남편이 교직에서 정년 퇴직을 하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리고 뭔가 조금 자연과 더불어 사람을 피해야 됐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서로 만나면 안 됐고 네네. 마스크 끼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고향이 생각나서 비워뒀던 고향집을 수리하게 되었어요. 충남 청양인데 그래서 그곳에 내려가게 됨으로써 제가 오랫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거의 매주 20시간씩 강의하고 했었는데 경인교육대학이라든가 유한대학교, 성결대학교 등등 많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뭔가 결단할 때가 됐다 싶어서 저도 다 외래교수직을 사임하고 남편과 함께 그러니까 전원 생활을 병행하게 되었죠. 인천에서 3일 반 정도 있고 그 전원에서 시골집에 가서 3일 반 정도 사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때 썼던 집중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썼던 시들을 묶어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 낸 시집이 바로 흑두루미 날다입니다. 네. 네. 이 이제 그 표제시에서 네. 흑두루미가 이제 그 순천만 같은 데서 한꺼번에 수천 마리가 날아오르는 걸 보면서 나도 막 그 날고 싶고 비상하고 싶고 네, 비상하고 싶고 자유롭게 막 하늘을 날아서 저 끝까지 가고 싶은 그런 마음,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 그런 그 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네. 그런 네. 시가 이제 표제시로 왔고요. 대부분 이제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자연과 함께 있어야 되니까 꽃과 나무와 새와 그런 동물들을 네. 많이 관찰하게 됐겠죠. 네네. 그런 시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친식물성 시인이라는 말도 네. 하신 것 같고요. 네네. 네, 결국은 이제 그러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죽음이 코앞에 있으니까. 네, 막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안 좋은 일들도 겪고 그러니까 자기 비움과 그 내려놓음과 그다음에 뭔가 성찰하고 네. 뭔가 남은 시기 동안에 이 세상 여행을 어떻게 즐겨야 되나 어떻게 의미 있게 마무리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자연과 더불어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네. 나오게 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집을 제가 이제 이렇게 읽어보니까 네. 인천에 대한 어떤 사랑, 애정이 담긴 시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인천과의 인연은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사춘기 때 17살 때 사춘기 때 17살 때? 사춘기 때 이제 인천에 오게 됐는데 네네. 언니가 먼저 인천에 와서 이제 은행원에 취직을 해서 네네. 저와 남동생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충남 청양에서 이제 그 고등학교를 가고 하려면 도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언니 따라 오게 된 건데 네네. 저는 첫 발을 내디딘 거죠. 네. 도시 생활에 산골에서 살다가 도시 생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두려움과 압박도 있었고 또 더군다나 언니도 이제 가난하니까 인천 여성에 가서 언니가 물론 수석 입학을 하고 수석 졸업을 했다는 영광은 있었지만 네네. 저도 언니 따라 가야 되니까 당연히 인천 여상에 네. 입학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여상은 네. 공부를 잘해야만 그랬었죠. 가는 네, 거든요. 그랬었는데 네. 저는 문과 성향에 네. 언니하고 다르게 언니는 뭐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을 할 네, 정도로 네. 그게 적성에 맞았다면 저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형편상 당연한 코스인 줄 네. 알고 갔는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학교가 파하면 신포동에서부터 동인천역 또 그 배다리와 또 그쪽에 대동학생백화점도 있고 어쩐지 그러잖아요. 그 류인재 시인이 쓰신 네. 시 가운데에서 동인천역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거기에 동인천역, 뭐 배다리, 우리가 아주 반가운 인천 지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렇죠. 당시의 모습이군요. 송현동 그 양키시장에 네, 가서 네, 네. 뭐 물건도 많이 샀고 그리고 이제 그 힘들고 어디 마음 기댈 데도 없고 네. 하니까 그렇게 많이 거닐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기도 했겠지만 혼자서도 그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네. 걸으면서 사색하고 사색하고 인천을 이제 탐색하는 네. 거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곳이고 인천이 어떤 곳인지 익혀야 되고 정들어야 되기 때문에 구석구석을 이렇게 다니면서 많이 그 사색에도 잠기고 본인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이기려고 객지 생활이 어려움을 이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회상하면서 쓴 시가 동인천역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인천에서 공부하시고 등단도 하셨고 결혼도 그렇죠. 하셨고 아이도 낳으셨고 야 그러면은 그 류인재 시인에게 인천의 의미라는 거는 상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저에게는 인천은 고향에서보다 거의 세 배 가까이 17살에 와서 40년 넘게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고향보다도 훨씬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고 저의 그 사춘기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요. 주 무대죠. 주 무대고 인천을 떠나서
저의 그 삶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5번째 시집이 나오기까지 인천에 관련한 시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제가 인천에 구석구석 지명을 넣지 않았더라도 모든 소재들은 인천의 어느 곳에 있는 소재들이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어, 사실 이제 아까도 그 우리 공강규 시인도 말씀을 네. 드렸고 그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공강규 시인은 조금 알아요. 아, 그러세요? 같이 청양 출신이라서요. 아, 그분이 청양 네, 출신이세요? 저는 청양 충남 청양군 네. 장평면 출신이고, 그분은 어, 청양군 남양면 바로 옆에 네. 있는데요. 그 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실 우리 방송도 그렇습니다만 같은 네. 일을 하는 사람끼리는 칭찬이 인색하거든요. 잘 네네네. 칭찬 안 해요. 네. 그런데 아주 극찬을 하셔가지고 그렇다면은 우리 그 유인채 시인만의 어떤 시어를 동경하기 때문에 그런 극찬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글쎄요. 존중하는 거겠죠. 그분이 그러니까 시인들마다 물론 그러니까 시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를 쓰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있지만 시인들마다 자기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공강규 시인님하고는 같은 그 고향이기 때문에 또. 정서가 맞는 게 있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종섭 시인님은 여기 시흥에 사시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시면서 또 평론가이시기도 해요. 그분이 이제 자연의 아름다움과 말씀하셨듯이 인간의 삶을 새롭게 탐구하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깊은 이해와 통찰을 담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이제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공강규 시인님이 친식물성 시인이라 하면서 식물을 형상화하는 감각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분도 식물 하나를 보면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식물 작은 제비꽃 하나하고 또 대화하는 듯이 찌그리고 그걸 사진 찍으면서 막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시인들의 모습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근데 요즘에 이제 오세영 시인님, 서울대 그 교수셨던 네네네네. 그분이 송도로 이사 오셨어요. 그래요? 네. 그분이 제 시집을 보시고는 뭐라 그러셨냐면, 요즘 유행하는 가짜 시와는 달리 진솔하게 내면의 진실이 담겨 있어서 감동적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네네. 목련 마스크를 좋아하셨나 봐요. 네네. 갑자기 코로나 때 목련꽃이 폈는데 다 하얀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예, 그 목련꽃이 천의 무봉에 마스크를 들고 서 있는 백민의 마스크다 뭐 이렇게 쓴 시인데, 네. 적절한 현대적 은유를 구사하여 자연과 문명의 의미를 조화 있게 형상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홍일표 시인님께서 장평 멜론이라는 그 시든 그 사투리를 직접 쓴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서 이제 아마 조금 그 눈이 가셨는지 충청도 사투리의 구수한 맛을 살려 단순히 언어의 묘미에만 기댄 시가 아니라 멜론 농사에 빗대어 삶의 애환을 풀어놨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를 해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제가 볼 때 유인채 씨는요, 저는 제 시를 딱 한마디로 자전적 삶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시로 쓰는 진솔한 자서전. 진심은 통한다. 네, 시로 쓰는 진실한 네. 자서전 같은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박사 과정에서 정주영과 백석의 시적 언술 비교 연구였거든요. 근데 정주영은 현대시의 아버지입니다. 정주영부터 우리 현대시가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강조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미지의 활용, 또 이렇게 함축적이지만 척박한 시어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아주 콕 집어서 그 자리에 딱 들어가야 되는 시어. 그거를 찾는 거를 굉장히 신경 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백석은 이야기 시를 또 이렇게 많이 우리 지금까지도 현대 시인들이 백석의 이야기 시를 닮아서 쓰고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 시적 요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전적
그런 삶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네, 어쨌든 많은 시인들이 아까 네. 존중이라고 표현을 네.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저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여기서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신앙송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아, 네. 제가 느끼는 신앙송은 역시 시를 쓰신 작가가 해주실 때 훨씬 더 감동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한 편을 부탁해 드릴까 하는데 네. 어떤 시를 좀 낭송을 해주시겠어요? 동인천 역을 낭송하고 싶은데 이제 네. 인천에서 제 인생에서 그 사춘기 때 딱 와서 동인천역이 가장 신포동 동인천 이쪽에 제 내리에 많이 꽂혀 있기 때문에 네. 그 시가 있어요. 몇 편이 있는데 네. 그때 당시는 거기에 네. 주 무대였죠. 네, 뭐. 네. 동인천역을 낭송해드리고 싶은데 이 시집은 네. 제가 이제 1998년에 첫 번째 시집을 내고 두 번째 시집은 2014년에 출간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석박사 공부를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10년에 끝났지만 또 그 다음 시집을 준비하다 보니까 몇 년이 흘러서 14년 네네. 만에 이제 시집을 내게 됐는데 그 시집으로 인천문학상 이제 1년에 한 명한테 주는 그러니까 인천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문학상 받아서 기뻤지만 그때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그 시적 성찰과 행간해 보이는 직감과 결구의 미학이 뒷받침하고 있어서 독자들이 감동할 수 있게 잔물결을 일으킨다. 네네. 그래서 좋다는데 다만 너무 완결성에 치중해. 그러니까 제가 박사니까 무게를 넣었던 거예요. 네. 너무 네. 내가 잘못 쓰면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닌가?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완결성을 너무 치중해서 시가 확 열리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자,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은 그래서 확 열리는 시를 네. 쓴 거예요. 네, 이게. 그러면은 네. 동인천역 네.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낭송 부탁드려요. 동인천역 유인채 월미도 이함대 하얀 세일러복의 갈매기들과 골목골목 검은 교복의 펭귄 떼가 쏟아져 나오던 인현동 대동 학생백화점 2층 분식집에서 올리비아 뉴턴 존의 렛미 비 데어와 피지칼이 흘러갔다. 부지런히 LP판을 고르던 TJ를 훔쳐보고 대한서림에 가면 트리나 폴러스가 노랑나비로 꽃들에게 희망을 주던 80년대의 오후 6.25 이후 미군 부대 물건들을 팔았다는 송현동 양키시장 거북이 등딱지 같은 진열대 희미한 알전구 아래 낯선 몰골로 웅크리고 앉은 허쉬 초콜릿 양과자 콧 입은 청바지는 누구를 구제했던가. 배달이 흙바닥에 참외와 수박을 쌓아놓고 땅거미 지도록 손님을 기다리던 청가물 상회. 좁은 골목마다 지붕을 맞대며 처마를 쪼개 쓰던 만석동 괭이부리말. 일사후퇴 때 밀러온 피란민들, 가난한 노동자들이 개발에 떠밀려 뿔뿔이 흩어지고 그 자리에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섰다. 그림을 잘 그리던 깜순이 영미는 23세 수원백이 되고 가위손이 되고 철길 쪽방촌에서 경인선 전철이 덜컹거리는 소리보다 더 크게 노래하던 명숙이는 시집간 지 8년 만에 혼자가 되어 국밥집 국자가 되고 내 19은 쌀이제를 지나 배다리를 지나 송림동 골짜기를 넘어 9월동 붉은 고개에 이르러 질그릇이 되었다. 그날의 동인천은 먼지 하나 쌓이지 않고 낮지도 않고 전철은 오늘도 변함없이 삼치구이와 쫄면과 계집애들의 제잘거림을 실어 나르고 있다.
좋으네요. 계속 더 듣고 싶었는데 정말 한편 더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어느새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렇죠. 네네. 일단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시인은 좀 하루를 생활하시는데 이 보통 네. 사람들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나도 좀 시를 써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인은 별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네. 단지 사물을 볼 때 흘려보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자꾸 질문을 하잖아요. 네. 궁금하니까. 네. 엄마 이게 뭐야 하고 뭐 하늘이 웃고 있어. 그럼 너 뭐 하늘이 웃어? 뭐 엄마들이 이러지만 네. 그게 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간은 누구나 시인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응애하고 울잖아요. 네. 그 응애 속에는 많은 게 함축돼 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네. 그죠? 네. 응애라는 건 청각적 심상이잖아요. 이미지. 그것처럼 시는 함축적이고 이미지와 비와 상징 등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뭔가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네. 네. 한 편 몇 줄 안 되지만 한 편의 소설을 읽은 듯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과 대화를 하면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걸 흘려보내니까 시가 안 나온 거죠. 네. 그걸 집중해서 시 쓰는 방법을 알고 그렇게 쓰시면 그대로 시가 네. 되겠죠.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좀 네. 아쉽기는 해요. 음.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한 번 더 그러게요. 출연하셔서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은 그런 네. 아쉬움이 많습니다. 007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수혜를 함께했던 인천인 오늘은 우리 인천을 정말 사랑하시는 류인채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냥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네, 이 노래 네. 준비했어요. 네. 이 노래를 평소에 그 예전에 그 동인천역에서 들으셨다고 하셔서 이 노래 준비했어요. 이 노래였는데. 이 노래였어요. 아시겠죠? 네, 네. 소개해 주시고 가실래요? 올리비아 뉴턴 존의 피지컬. 네네네. 네. 피지컬. 올리비아 뉴턴 존 굉장히 매력적인 맞아요. 네. 여인이었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